뉴스 빼고는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인천 청라 벤츠 화재부터 지난 주말에 했던 용인 테슬라 화재, 또 포르투갈에서도 전기차 추정 화재로 차량 200대가 전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시죠?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뭐 TV에서 자동차 관련 일만 있으면 교수님 나오셔서 네네. 아니 우리 그냥 그 대학 교수시구나만 생각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국토부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고등법원 자동차 관련 감정위원, 전기차 사업 발굴위원회 전문위원, 전기차 안전성 평가위원회 기획. 숨이 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데 네네. 직함만 20개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요. 네. 실제 다른 어떤 언론 기사에서 뭐 직함이 한 20개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과거 현재 이게 다 좀 오버랩된 것도 있겠죠. 네. 뭐 일시적인 위원회가 있다가 네, 나온 네. 것도 네. 있고 해서 쭉 있는데 보통 잠을 많이 못 자고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전공이란 것도 있고 저도 네. 주로 하는 분야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각 분야별로 보면 저보다 훨씬 연구도 깊이 있게 하시고 많이 아는 교수님들, 연구원들 정말 많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방송에 나온 이유도 그렇겠죠. 일반 시청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네. 설명을 해주고 네. 가장 합리적인 정책,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잘한다라고만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 원래 대학 전공은 어떤 거셨어요? 대학 전공은 원래 이제 서스펜션, 현가장치 반응동 제어를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실물도 네. 있지만 제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어느 기자분한테 들었었어요. 네. 이제 서스펜션 쪽이면 자동차 바퀴 쪽인데 네. 네. 타이어 전공한 사람이 제어를 어떻게 알고 뭐 자동차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에 약간의 네. 우스갯소리의 비난도 들었었는데 네. 원래 전공이 제어였기 때문에 어느 제어 로직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적합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분석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교수 되기 전에 박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들어요. 자동차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90년대 나오질 않았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때 그런데 그렇죠. 박사라는 정의는 제가 공부할 때 자기가 관심 있게 집중된 분야에 3, 4년 연구를 하면 그 분야에서 상위권 1, 2인자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박사라는 정의죠. 박사학위 네. 보통 과정 중이 네, 한 네. 4, 5년 되니까 네. 결국은 제가 관심 있어서 배출가스 쪽 뭐 교육기관 협의를 만들어서 BMW 화재 때 대응했다라든지 네. 공기질 이렇게 관심 분야에 집중을 해서 3, 4년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남들과 대화가 되고 논리적인 그렇죠. 설명이 되고 가르쳐 주시는 거 그렇죠. 대화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되니까 네. 정의가 있는 거지 네. 대학 때나 학부 때 또는 대학원 때 전공한 거 하나 가지고 65세 정년 때까지 아예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아, 분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들이 자주 있어요. 저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청취자분들 그렇죠. 알아두셨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네. 어떤 차 타세요? 전기차 타세요? 차는 좀 여러 대가 있는데 네. 그중에 메인으로 타는 건 수소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5년째 타고 있어요. 수소전기차. 네네. 네. 근데 만족도는 5년째 타고 있는데 후속 모델이 나오면 또 살 만큼 만족도는 제가 여태 뭐 차를 여러 대 탔겠죠. 그중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수소전기차가 가장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제로 에미션으로 전기차하고 똑같이 운행 중에는 배출가스가 제로입니다. 제로죠. 다만 전기차는 전기를 그대로 충전해서 네. 우리가 쓰니까 충전에 시간은 좀 걸리고 네네. 근데 수소전기차는요. 수소를 주입을 해서 한 5분 6분이면 충전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LPG나 일반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전소만 충분하면 6분 안에 충전을 해서 차가 달리면서 앞에서 들어오는 산소하고 수소를 결합시킵니다. 우리 어머. 중학교 때 물 전기 분해하면 맞아요. 산소수 나왔죠. 맞아요. 얘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빠지직 전기를 뽑아요. 어머. 그래서 이걸 갖다 모터를 돌려주기 때문에 구동 방식은 전기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소차에다가 수소 전기차로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 이유가 네. 한 17년 전쯤에 BMW에서 하이드로젠이라고요. 가솔린 기관 있죠. 네. 휘발유가 들어가서 펑펑 폭발시키지 예,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수소가스도 폭발성이 있잖아요. 네네. 스위치를 누르면 연료를 휘발유가 아닌 가스를 LPG처럼 넣어줘서 실린더 안에서 공기랑 섞어준 다음에 불꽃을 튀겨서 폭발시키면 똑같이 뒤로는 물만 나옵니다. 물론 엔진 오일이 좀 섞여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폭발력으로 가는 건 수소차고 지금은
연료 전지차라고 네. 해서 방막에서 전기를 뽑아서 모터를 돌려줘서 바퀴를 굴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소 전기차라고 명명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근데 거죠. 충전소가 너무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이제 제가 대전이잖아요. 네. 대전은 지역의 특성상 세종 정부청사가 가까이 있고 아. 군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충전소의 가장 큰 문제가 민간 거주 지역에서 200m 떨어져야 된다. 아. 사무실에 사람 거의 50m 혹시나 하는 떨어져 혹시나 이런 그것 내용이 때문에. 있는데 여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연료 공급소가 폭발한 거는 오슬로에서 한 건 있었고요. 인명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소 연료 탱크는 복합 재료로 돼 있어서 폭발 안 하고요. 찢어지고요. 네. 아. 가스가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거리 이격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없는데 대전은 다행히 충전소가 6, 7군데가 있고요. 휴게소 옆에도 있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충전소만 충분하다면 제가 전기차도 보유해봤고 네. 내연기관도 가솔린 경유 다 타보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가족들의 만족도에서는 충전소가 충분하다는 조건 하에 아하. 수소전기차만한 최고예요? 만족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교수님이 저희 YTN에 출연한다고 그랬는지 네네. 당정이 오늘 협의하는데 오늘 네. 전기차 네. 안전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네.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정책을 입안을 했습니다. 좀 싫은 소리 못 하겠네요. 자, 오늘 모신 이유를 이제 여쭤보게 네네. 됐습니다. 네네네. 네네. 자, 전기차 포비아 현상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실제 이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엔지니어링 측면하고 피해를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도 화재 발생 건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 2017년 기준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요. 네. 휘발유 경유 1910년도에 휘발유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 폭발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료 탱크를 여러 개 분류해가지고 출렁거리지 않게 나눠놓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서 화재가 나도 폭발하지 터지지 않거든요. 진화한 거란 진화한 말씀이죠. 거죠. 그런데 2017년에 10,000대당 화재 건수요. 네. 내연기관이 2.2대 정도였어요. 아, 네. 그러다가 지금 2023년에는 1.9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네. 기술이 점차 좋아진 네. 거죠. 네. 근데 전기차 화재는 2017년에 0.4건으로 알거든요. 10,000대당 네, 0.4건. 네, 네. 근데 배터리가 조금씩 노후화돼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씩 늘어가지고 아. 1.3대 정도예요. 10,000대당. 그러면 화재 발생 건수만 보면은 내연기관은 현재 1.9대고요. 네. 전기차는 1.3대입니다. 어머, 더 훨씬 적네요. 많아요. 훨씬 적죠. 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화재가 한번 나면 이게 대박이지. 아.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요. 항공기 사고랑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느냐 비행기 추락 사고가 많이 나느냐. 당연히 비행기 추락 사고는 훨씬 적죠. 몇 년에 한 번. 적지만 나면 대형이다. 한 번 나면 전원 사망이에요. 수백 명 사망이다 보니까 아. 비행기 탈 때마다 저도 식은땀이 나고 특히 이륙 착륙 5분 때 겁이 네.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자동차 사고가 훨씬 많거든요. 네. 화재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내연기관 화재는요. 연간 5,000건이 넘습니다. 매일 14건에서 17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통계도 좀 잘못됐어요. 뭐냐면 기계적 전기적 결함 40% 정도 화재고요. 네네. 나머지 40%는 방화든지 사고에 의한 화재거든요. 방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 정도가 원인 미상인데 네. 우리가 전기차 화재도요. 충돌해서 배터리가 오픈돼서 화재 난 것까지 다 주행 중 화재로 넣어버리고요. 아, 충돌해서 화재 난 것도 그 그렇죠. 주행 중 화재가 아. 되는군요. 예, 주행 중 화재로 넣어버리다 보니까 네. 이게 차가 달리다가도 멀쩡하게 40%는 불이 나네 이런 오해가 그건 있는 아니구나. 거죠.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네. 이제 충전 중에 화재라고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8%가 충전 중 네네네. 화재다 하는데 실제 제가 오늘 호프집에 가서 앉아서 두 분이 맥주 드시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충전기 꽂혀 있다고 충전 중이 아닌 거죠. 술집에 앉아 있다고 술 먹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재를 보면 충전기를 꽂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데이터 로고가 몇 시 몇 분에 충전 시작했다. 네네. 쭉 해서 몇시 프로에서 요금 나오죠. 충전이 끝났습니다라고 경고가 문자가 오면 그때 끝난 거고요. 네. 충전기는 계속 꽂혀 있어도 충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차 중에 자연적으로 배터리를 조금씩 소모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네. 건데 이걸 충전 중 통계로 놓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재 위험성이 언제 발생하고 왜 있고 이런 통계가 현재 부재한 게 지금부터 잡아나가야 되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왜 근데 네. 배터리 얘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배터리에서 화재가 대부분 발생했고요. 네. 예전에 GM이죠. GM의 네. 그 볼트 같은 경우는 ABS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배터리로 전달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전기 부품에서 불이 나더라도 배터리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내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과충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네. 쉬지 않고 충전기로 계속 전기를 집어넣는데 실제 멀쩡한 새 배터리에는 이렇게 해서 불나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내기가 힘듭니다. 그 과충전 용어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결함이죠. 근데 분리막 같은 걸 망치로 이렇게 탕 쳐가지고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흠이 나면요. 네. 글로 조금씩 전기가 흐르다가 점점 열이 올라가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네. 분리막 손상, 충격에 의해서 이제 파우치를 갖다 놓고 망치로 때리면 불내기가 두 번째로 쉬워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외부 충격도 아니고 과충전도 아니고 이제 다른 또 원인에 의해서 네. 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노후화가 있죠. 네. 배터리 사용하다 보면 점차 전극에 침전물이 쌓입니다. 아마 덴틀라이트라는 용어 많이 요즘 나올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겨울에 추울 때 뒤에 창문에다 입김을 허 불면은 네. 그 수분이 가지처럼 이렇게 수지상으로 자라잖아요. 예, 삐죽삐죽 예, 예. 얼음 결정처럼요. 그렇죠. 이렇게 전극에서 전극들이 수지상처럼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전극 사이가 점점 좁아지면서 피레침처럼 분리막이 조그만 구멍이라도 뚫리면 거기서 손상이 나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노후화, 충격, 네, 아니면 뭐 제조 결함도 있겠죠. 네. 이런 원인들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배터리 팩에다가 우리가 60도 정도 되는 핫팩 있죠. 네. 허리 아플 때 겨울에 붙이는 거. 네. 그거 한쪽에 붙여놓으면 거기서 불 100% 납니다. 어머. 그 정도로 온도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셀 간의 온도가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특히 열에 취약하다 네. 보니까 파우치 한 군데서 불이 나잖아요. 옆으로 전달되면서 전체가 다 열폭주가 발생하는 거죠. 중동 같은 데선 더 위험한가요, 그럼? 예? 중동 같은 곳에 뜨거운 지역에서 네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에 정말 폭염더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자꾸 보고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온도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과충전도 원인이라고 네네. 우리가 지적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용어는 전에 말씀은 네. 과충전은 없다. 없다. 충전이 맞습니다. 끝나면 더 이상 충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셔서 제가 예, 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네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우리가 과충전이라는 용어를 방송이나 언론에서 쓰다 보면 좀 많이 들어요. 많이 네. 듣죠. 네. 그러면 이게 100% 정도 배터리가 있는데 120, 130이 과충전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자기 용량 이상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컵에 물을 담는데 이게 200ml인데 250, 300을 담을 수 되잖아요. 없잖아요. 안 돼.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BMS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차단을 합니다. 네. 차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만든 전기차의 배터리는요. 우리가 100%라고 매뉴얼상에서 충전을 하지만 실제 97%입니다. 아. 안전 마진을 3%를 둔 거죠. 그리고 외국의 어떤 회사는 5% 마진 둔 데도 있고요. 어허. 그러니까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자 다시요. 배터리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전압, 전류나 온도가 차이가 나서 조금 우리 애 열어 키우는데 여기 머리 열 있는 아이가 며칠 있다 감기 걸리겠구나 네. 하는 것처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걸 예민하게 찾아낼 수 있는 BMS의 성능이 좋은 회사들은 마진율을 우리 3% 주겠다. 근데 약간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해서 우리 5%, 10% 여유를 주겠다. 네. 이래서 마진율을 두기 때문에 100% 충전을 지금 과충전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전기차의 배터리는 논문 같은 데 보면요. 20%에서 80% 사이에서 네. 사용하는 게 가장 배터리 성능이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신 거리를 많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대신 거리 많이 못 네. 가죠.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도 보면은 끝까지 충전하지 말고 조금 하고 그쵸, 90% 완전 방전시키지 네, 말아라. 네. 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일충전, 그러니까 제작사도 잘못이 있어요. 일충전 주행거리를 자꾸 마케팅으로 썼잖아요. 네. 한 번 충전하면 우리는 얼마 가. 맞아요. 500km가 우리는 520가.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100% 가득가득 채우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거죠. 그렇게 예. 욕망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충전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과충전이라는 용어보다는 풀충전, 완충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완충. 네네. 그 완충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상당히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네. 없고요. 오늘 언론에서도 이제 배터리 쪽 전문가인 네. 연구소까지 가주신 교수님이 또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과 당연히 방향성이 같아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쉰소리 했을까 봐 걱정했는데 예. 결국은 배터리가 완충했다. 90% 이상 충전했다는 게 화재의 원인은 아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아, 네. 다만 임시 방편적으로 90% 미만 충전하면 화재 위험성은 상당 부분 감소된다 또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지금 여러 가지 공포도 확산돼 있고 이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형 피해도 막을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네. 90% 충전합시다. 옳은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할 시간이라 조금만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곤 교수님과 전기차 포비아에 대해서 인터뷰 중인데 여기서 잠시 전기차 안전 대책 방안과 관련해서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근 여러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에 좀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모든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제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고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이게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나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효과는 정말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네. 그 충전 설비 자체가 90% 이상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충전 설비를 마련하는 게 그나마 그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자칫 이런 걸 잘못하게 되면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만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전부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황당무계한 무책임한 의견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네. 우리나라 건축 환경을 고려해 볼 때요. 네. 99.99%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이거를 또는 일각에서는 지상으로 주차장을 올리면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더더욱 포퓰리즘적인 그 발상이고요.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 아파트 단지마다 땅을 수백 평, 수천 평을 사서 주겠다는 건지 이 우리나라 건축 환경을 전혀 무시한 그 실현 가능성이 0%도 안 되는 그러한 대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은요, 여의도 공원에 15개가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그 대책이 나오는데. 여의도 면적에. 네. 예. 자, 그러면 소방 전문가로서 그럼 어떤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배터리 자체가 네. 화재 발생 위험이 낮거나 안정적이거나 이러한 배터리 개발을 시급히해서 이거를 실용화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뭘 하면 그래서 될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화재라는 게 충전 중에만 나는 게 아니라 정차 중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스프링클러를 좀 확실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서 그런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잘 관리하고 설치를 해서 확산이 확대되는 것만이라도 좀 막아주는 것이 나름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끄지는 못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내연기관차에 화재가 났을 때보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기자동차는 소방관 아니야 누가 오더라도 이거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끌 때까지 물을 뿌려줘서 확산 정도만을 방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소화기도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현행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데 그럼 이 소화기를 좀 다르게 교체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없을까요? 네,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소형 그 전용 소화기라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전기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반 전기 화재할 때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기 자동차 같이 지속적으로 열폭주가 진행되는 화재에서는 그 효과라는 게 거의 없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전기차주들이 할 수 있는 예방법과 대응 요령 알려주세요. 네. 솔직히 참 본질적인 대안을 제가 드릴 수 없어서 저도 송구스럽고 죄송하긴 한데요.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게 충전 중에도 그렇고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 그 전기차 소유하신 분들이 가능 아니면 방지턱이라든지
길에 요철이 심한 경우에 그 운전을 좀 조심해서 차량 하부에 그 배터리 손상이 좀 덜 가도록 하는 이런 거라든지요. 네. 또는 우리가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카센터 가서 점검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차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네네. 그럴 때 그 배터리 하부가 네. 어떤 그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정도 확인해 보는 네.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호근 교수님 기다려 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자꾸 이제 과충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소비자에게만 캠페인 할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걸 뭐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거나 할 때부터 아니면 정부가 법령으로 하든지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예, 방금 전 전화 인터뷰 내용 중에 조금 쉽게 풀거나 기술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충전 부분인데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90%로 충전해라. 10%의 그럼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가격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차 구매하실 때 내가 쓰지도 않는 300만 원에 대한 배터리 가격을 내가 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럼 자동차 제작사에서 배터리 가격 중에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마진율로 든 부분은 좀 빼달라는 의견 소비자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10% 손해봤으면 내가 500km 탄 줄 알고 샀는데 앞으로 450만 타라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연비 속여가지고 옛날에 미국에서 똑같은 거죠. 뭐 갤런당 26km 간댔다가 25km밖에 못 가면 그걸 연간 8만 원씩을 다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야 배터리 안정성 문제니까 이건 배터리 회사가 갚네. 배터리 회사는 모든 부품에는 불량률이라는 게 존재하고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성능의 차이를 잘 컨트롤해서 BMS를 고도화시켜가지고 막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영역이 아니다. 정말 복잡해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핑퐁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그다음에 이제 충전 90%만 해라. 오르신 방법이 기술적으로 이게 가장 쉽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면에서요. 일부 나온 특허 중에는요. 자동차가 요즘 GPS가 워낙 정밀해져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면 GPS 신호에서 이 차가 지하로 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지하로 진입한 순간 충전기를 꽂으면 무조건 80%만 충전되도록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자동차 제작사 협조가 좀 있어야 돼요. 제 차 같은 경우도 뭐 현대 거면 블루링크 이런 커넥티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 스위치 누르면 주차장에 있는 차 시동도 걸 수 있고 문도 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충전을 하려면은 그 회사의 어플을 깔아서 그 충전기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하겠다고 카드를 인증을 하면 결제가 떨어지면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는 제가 연결해서 충전을 시작할 때 보면 제가 연결한 충전기의 고유 번호를 알겠죠. 그 충전기는 국토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아파트 지하 몇 층에 있는 충전기란 데이터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충전기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지상 거면 100% 하고 지하 거면 자동으로 80%만 충전하도록 자동차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다운시키면 돼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모든 전기차 차주들이 커넥티드 서비스를 가입해 있어야 되는데 차량 구매 후에 5년 동안은 무료로 제작사에서 해주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에 5천 원씩 받거든요. 한 6만 원.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포비아 때문에 차량 판매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제작사는 아마 안 받더라도 커넥티드 서비스를 무료로 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쪽에서 90% 충전에 대한 어떤 주민 간의 갈등도 풀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또 뭐 배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화재 위험성 전혀 없고 찢어도 불도 안 나고요. 그런데 그게 상용화되고 양산되려면 한 3, 4년 빨라야. 근데 3, 4년 돼도 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쉽게 사용할 수 없고 10년 정도 빨라야 7, 8년 지나야 지금 가격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인천 청라에서 이제 화재가 난 차종이 이제 벤츠 시리즈인데 벤츠 차량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이게 고가 차량에 말하자면 뭐 저가의 배터리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논란이 좀 일었어요. 근데 국산 배터리가 대세인가요? 아니면 불량 가능성이 높은가요? 불량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산 배터리가요. 2개 회사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정도로 많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일 텐데 중국 내부에서 전체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팔리는데 그 어떤 화재 위험성, 불량률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산 배터리를 선호하게 되고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서 K 배터리는 다소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배터리 제조사 뭐 공개 자체가 화재를 예방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것은 네. 앞서 다른 교수님 얘기하실 때 소방 소화기가 있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소화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제 지인 중에 네. 현재 한 20초면 네. 배터리 파우치에 불이 난 거를 100도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예. 배터리 요거 6개 정도 든 걸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셀, 모듈 이게 또 네. 몇십 개 쌓인 게 팩이죠. 네. 요 모듈 하나 6개 끄는데 소화기 2개 정도 써야 돼요. 아. 그러면은 아무리 효과가 좋은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도 전기차 전체에서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네. 뿌려도 20개, 30개, 아이고. 40개, 50개.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니까요. 네네네. 전기 차주들이 이제부터 네.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을 알려주신다면. 예. 아까 조금 전에 다 이제 네. 말씀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외부 충격이 없도록 가능한 한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방지턱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뭐 90% 충전에 다 나온 얘기지만 빠진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가능한 한 완속 충전을 써랍니다. 아. 급속 충전을 많이 쓸수록 네. 실제 배터리의 노후화가 빨리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일충전 주행거리 마케팅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차 500km 가는데 급속 충전기로 20분 만에 충전돼. 네. 이런 얘기 350kW. 아, 예. 전국에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충전하는 걸 원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경우엔 덴틀라이트 현상이 심화되고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네.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집니다. 완속 충전하면 몇 분 걸려요? 완속 충전하면은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아무리 짧게 해도 6시간, 7시간 걸려야 아이고야. 충전하게 되겠죠. 밤샘 충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휴게소 이런 데서 급속 충전은 일부 집에 갈 때까지 한 100km 정도만 충전을 하고 나머지는 집밥이라고 그러죠. 네. 가서 밤새 꽂아놓는 충전기 보급이 좀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외부 충격 조심해라. 완속 네. 충전해라. 그다음 충전율을 조금 낮춰서 충전. 풀 충전하지 말아라. 충전을 낮춰라. 이 정도가 네. 가장 좋고요. 제작사가 BMS 고도화를 통해 매번 충전할 때마다 이상 유무를 즉각 체크해주는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마케팅 전략으로 쓰지 않을까 네. 보고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저는 지금 전기차 지금 문제에 대해서 잘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네. 교수님도 지금 다른 또 지금 이제 인터뷰가 또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꼭 하신 말씀 하나 있다면. 예, 청취자 여러분을 일단은 이게 위해서. 친환경 정책이라는 게 네.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아무리 공포스럽다라고 해도 현재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보급 외에는 운송 분야, 수송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은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이 좀 더 잦아들도록 빠른 정책 발표 상당히 중요했고요. 이후에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국민들은 좀 믿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항공 비행기 사고를 아까 비유하셨는데 네. 희박하지만 한 번 나면은 그렇죠. 대형으로 일어나는데 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비정추회담 오늘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